자, 그럼 이어서 11번, 12번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봤더니 판매 내역을 정리한 거다라고 했어요. 토스트집이. 밑에 보니까 두 번째로 순이익이 많은 토스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 다음에 판매했을 때 순이익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 문제는 한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을 구해라 라는 건데 순이익을 구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두 문제를 이제 낸 건데, 자, 여기 봤더니 재료는 하나씩 들어가는데 빵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식빵이 두 개가 들어간다니까 여기가 340원이 들어간다 이런 거죠. 자, 순이익은 가격 마이너스 재료 단가고 그 다음에 판매한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이걸 계산하면 식빵이 이제 34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스는 다 들어가고 계란도 다 들어가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미리 계산을 딱 해놓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260원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비용이 600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600원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햄만 추가하면 800원. 얘는 뭐 780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계란 토스트를 계산해 보면 얘가 원가가 얼마냐면 600원이에요. 그러니까 900원이 이렇게 이익이 되겠죠. 900원 이익이 되고 900원에서 606개를 곱하니까 900원에 6개 곱하면 5,400원이 되겠죠. 그래서 5,400원이 된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햄은 800원이 들어요. 여기까지가 800원이죠. 그러니까 1,200원이 발생을 해요. 원가만 계산한 겁니다. 자, 치즈는 180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80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원가만 써보고 이익을 이쪽에다 써봅시다. 자, 원가가 800원이고 얘는 780원입니다. 당연히 이익이 더 많겠죠. 계산 하나마다. 그렇겠죠? 자, 야채 토스트는 여기까지 600원이고 야채가 얼마냐면은 170원이에요. 그러니까 770원이 되겠죠? 자, 얘는 햄하고 치즈가 둘 다 들어갑니다. 햄하고 치즈가 같이 들어가니까 98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햄하고 야채가 들어갑니다. 햄하고 야채가 들어가니까 370원이죠. 970원이 들어가고, 자, 얘는 햄, 치즈, 야채가 다 들어가요. 햄, 치즈, 야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350원, 550원이니까 1150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350원이고 550원에 600원 더 하니까. 자, 야채하고 베이컨인데 야채, 베이컨 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러면 630원이니까 1230원이 들어갑니다. 여기 그렇죠? 야채하고 베이컨. 베이컨이 굉장히 비싸네요. 자, 그다음에 치즈, 야채, 베이컨이 들어가요. 치즈, 야채, 베이컨이니까 이 세 개가 들어가는 거겠죠. 자, 350원에다가 460원을 더하니까 810원이 되고 1410원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햄, 치즈, 야채, 베이컨이에요. 햄, 치즈, 야채, 베이컨. 이게 다 들어가네요. 그쵸? 아까 810원에다가 910원, 1510원이 들어가겠다. 라는 거죠. 여기 이제 810원에다가 200원도 하니까 1010원이죠. 그러니까 1610원이 들어가겠네요. 요게 그렇겠죠? 1610원이다. 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계산을 다 해봐야 할 텐데 이익을 잠깐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이익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익만 보더라도 얘는 1990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0원 빼게 되니까 얘는 이제 1890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갈수록 점점 커져요. 이익은 600원인데 여기가 이제 900원이잖아요. 900원, 1200원, 그 다음에 20원만큼 더 더해지니까 1220원, 얘는 10원만큼 더 더해지죠. 1230원, 그 다음에 2,500원에서 980원 빼면은 햄치즈가 1520원, 10원만큼 더 빠지니까 1530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750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67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갈수록 이제 수익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단가를 보면 이쪽에서 증가율 계산하면 이쪽이 더 크니까 얘가 이제 얘보다 더 크겠죠. 스페셜 베이컨 토스트보다는 얘가 압도적으로 클 거예요. 얘가 큽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9개보다 높은 게 여기인데 여기 단가 자체가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올라가더라도 이쪽이 상승률이 더 높으니까 얘가 가장 높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이 중에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얘는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잖아요. 2배 정도. 그런데 이 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볼까요? 비교해 보면 얘가 거의 3배 정도 증가하는데 얘가 3배 증가할 수가 없죠.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얘가 얼마가 되죠? 11개를 팔면은 1,200원에다가 12,000원 붙고 12,000원이니까 13,200원이 된단 말이에요. 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제 가장 높고 비싸고 얘가 두 번째라는 걸 이제 보면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배로 증가하는 게 2배씩 증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햄 토스트가 가장 비싸다. 두 번째로 비싸다라는 걸 알게 되겠고 요게 이제 첫 번째로 비싸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첫 번째 거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전체 판매 이익을 계산해라. 뭐 다 계산해봐야겠죠, 이거를. 그런데 이걸 이제 푸는 요령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진짜로 푸시면은 이걸 갖다가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다 빼가 이걸 곱하면 5,400원이 남고 얘는 13,200원이 남고 얘는 또 5를 곱하니까는 뭐 6,100원 남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걸 다 계산하는 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얘하고 이제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익폭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얘하고 얘랑 더해볼게요. 900하고 1990원을 더해보면 2,900원이죠. 그럼 1,450원이 반절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대략 어디랑 비슷하냐면 이 중간 가격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렇죠? 요 가격.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차에도 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세단이 쭉 있으면 이 현대차를 보면 현대차에 모닝인가 아니 그 마티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90이 있으면 이 마티즈는 마진이 작겠죠. 하지만 제네시스 90은 어떻게 되죠? 마진이 높겠죠. 그럼 이게 평균적으로 어디로 딱 갈까요? 중간 가격으로 많이 가겠죠. 두 개 합친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1,45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전체가 몇 개냐를 계산하면 그냥 요거 곱하면 전체 이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라고 계산했을 때. 계산하면 이게 17개에다가 22개, 29개, 32개, 36개, 39개, 43개, 그 다음에 52개, 58개예요. 자, 대략적으로 곱해서 계산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요거 이제 곱하기를 할 때는 한쪽은 올리면 한쪽을 낮추라고 했죠. 그렇겠죠? 자, 그럼 이제 1,500원으로 올리고 얘를 50원으로 500원 50 곱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낮춘율이 높으니까. 뭐 다 계산해봐도 되고요. 그럼 이제 1,500원에다가 대략적으로 한 55 정도 곱해보도록 해봅시다. 이것도 좀 적긴 할 거예요. 더 많이 나오긴 하겠죠. 대략적으로 77,500원에다가 7,500원 더하니까 83,500원 정도가 됩니다. 82,500원. 그렇죠? 그럼 82,500원인데 82,000원보다 좀 높게 나오겠죠? 왜냐면 58을 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 한 2번 정도가 되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왜냐하면 자, 이 문제 보면은 자, 전체 이익을 계산하려고 했는데 전체 이익을 봤더니 이 레인지가 되게 넓죠. 그렇죠? 범위대가 굉장히 넓어요. 넓을 때는 그냥 요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계산하지 말고 중간값으로 좀 계산해내면 조금 간편했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14번 같은 건데 이건 이제 봤을 때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자, 공개, 수의계약, 공고라고 돼 있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그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전자 입찰로만 진행되는 사항으로 지문 정보를 미리 등록해야 된다. 보니까 여기 전자 입찰로만 진행된다고 했죠. 밑에 보면 이제 지문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2번에 보면 입찰서 제출 기간은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일인 12월 1일 자정까지인가요? 아니죠. 여기 보면 10시까지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2번이 틀렸네요. 자,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낙찰 하한율은 있다. 그럼 여기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쭉 보면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가는데 여기 낙찰 하한율이 나오죠. 여기 낙찰 하한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천 방식은 같은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라는 거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다라는 건데 14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4번에서 위 입찰 공고문의 내용 중 기초금액을 참고로 해서 중소기업들이 입찰할 수 있는 최저 입찰 가격이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자, 낙찰 하한율은 88%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88%를 낙찰을 해야 입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봤더니 기초금액이 요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88%까지는 괜찮다 이 얘기죠. 그렇겠죠? 여기 이제 88%를 낸 거는 괜찮겠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가세가 제외된다라고 했어요. 부가세. 근데 여기 이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럼 부가세를 어떻게 제외시키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10,000원에다가 부가세가 10%니까 1,000원을 했더니 자, 11,000원이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가격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죠. 부가세를 BAT라고 하죠. BAT. Value Added Tax 이렇게 불러요. 자, 11,000원인데 여기 안에 이제 VAT가 붙어 있잖아요. VAT가 얼마예요? 요거죠. 그럼 얘를 이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돌리려면 1.1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10,000원에다가 곱하기 1.1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11,000원이 된 거거든요. 그럼 11,000원 나누기 1.1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에서 부가세를 뽑아내는 방법은 1.1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이제 써보겠습니다. 23380 나누기 곱하기 1.1분의 1이죠. 나누기니까. 이거 곱하기 88%예요. 뭔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자, 보면은 이게 0.88이니까 이걸 1.1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걸 11분의 10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11분의 10이니까 이걸 곱하면 8.8분의 11이니까 0.8이 되겠죠? 0.8, 110분의 뭐 8도 해도 되고요. 11로 나누면 0.8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23380 곱하기 0.8을 한 거다. 자, 80% 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없어지겠죠? 88에 64, 그 다음에 38에 24 하니까는 30, 24, 7, 8이 16 이렇게 되겠죠. 1870만 4,000원을 내면 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VAT 빼는 방법은 1.1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넣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찮으신 제주도 외할머니 댁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늦어도 오후 1시까지는 가야 됩니다. 오후 1시까지. 이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고 전 여러분들하고 같이 뭘 볼 거냐면 그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김대리가 집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자가용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자가용 관련 요금은 주차비를 표함한 편도로만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철과 자가용이 있는데 35분이 소요될 거다라는 거고 기내 화물이 쭉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하철로 가면 편도만 계산하니까 1,450원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뭐죠? 이 문제는 뭐만 계산하는 거예요? 비용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김포공항의 주차비는 1일에 15,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하루 동안 갔다 오면은 15,000원이 된다 그 얘기죠. 자, 톨게이트비는 1,500원입니다. 자, 집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가 20km를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개의 톨게이트를 지난다고 했어요. 자, 주유는 리터 단위로만 가능하고 1리터를 주유하게 되면 8km를 달릴 수 있고 리터당 가격이 1,450원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 때 휘발유를 2리터만 넣으면 되겠느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용이 얼마냐를 생각해 보면 자, 일단 20km예요. 20km니까 1리터를 넣으면 8km를 달릴 수 있죠. 그러면은 2리터를 넣으면 16km 달릴 수 있겠죠. 그런데 공항이 20km니까 적어도 3리터 넣어야겠죠. 그렇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데 리터는 이 주유는 리터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2.x 리터라고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리터를 넣어야겠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걸 골라야겠죠. 맞는 걸. 자, 할머니 댁에서 3일을 머무르고 온다면 자가용 관련 비용이 52,350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주차비가 하루 이틀 3일이 나오겠죠. 15,000원 곱하기 3일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톨게이트를 2개를 지나죠. 그러니까 한 번당 1,500원이니까 자 3,00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3리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3, 5, 15, 12, 3, 4,300,
350원이 나오게 됩니다. 45,000원에다가 얼마죠? 45,000원에다가 7,350원이죠. 그럼 52,350원이 나온다. 맞네요. 맞죠? 자, 적어도 32km 속도로 달려야 35분 안에 김포공항에 도착할 수 있다. 라고 했죠? 전체가 20km잖아요. 20km. 그렇죠? 그러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32km 곱하기 60분에 35 해야 되죠. 왜냐면 35분이니까 시속을 바꿔야 됩니다. 자, 나눠볼까요? 그러면은 5로 나누면 12분의 7이 되죠. 7. 그렇죠? 12분의 7. 요게 하면은 3 정도가 안 되잖아요. 뭐 계산해보면 이걸 계산해보면 7, 24, 7, 3, 21, 224예요. 그러면 20을 곱해볼까요? 그럼 24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km가 가려면 이 분모가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km가 되려면 적어도 속도가 얼마나 돼야 돼요? 속도가 224가 아니라 240 정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20km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2km로 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거예요. 32km로. 그럼 얼마로 달려야 될까요? x라고 나와야겠죠? 그러겠죠? 그럼 이게 12분의 7이었으니까 x 곱하기 12분의 7이 20km를 만들면 되니까 이걸 갖다가 7분의 1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40을 7로 나누니까 73, 21, 그 다음에 30이니까 74, 28, 뭐 34km 이상으로 달려줘야 35분 안에 도착할 수가 있겠죠. 틀렸죠. 자, 주유비만 계산하면 지하철 요금이 2.5배다. 아까 지하철 요금이 앞에 가보면 얼마냐면은 1,450원이에요. 근데 리터가 3리터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배죠, 3배. 자, 4일을 머무르게 오게 되면 차액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자가용 비용은 얼마일까요? 아까 여기서 4일이니까 15,000원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아까 52,350원이니까 자, 15,000원을 더해주면은 67,350원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67,350원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1,450원을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67,000원이 될 수가 없죠. 작아지니까. 틀렸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출발 시간이 오전 11시래요. 그럼 앞으로 가서 이걸 봅시다. 할머니도 좀 지나치네요. 왜냐? 할머니 생일이 1시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1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근데 11시 출발한대요. 아니, 그럼 도대체 제주도에서 지금 여기서 집에서 제주도까지, 제주도가 무슨 옆에 있는 마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2시간 만에 오라고 하니까. 자, 지하철 이용해 볼게요. 52분이 걸리고 1시간 10분이 걸려요. 일단 넘어가죠, 2시간이.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고요. 1시간 10분이니까 어떤 걸 타도 상관은 없겠네요. 그럼 1시간 45분에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면 안 되죠. 이제 또 망하죠. 왜냐면 30분 걸리니까. 택시를 딱 타면 기가 막히게 1시에 2시간이 딱 걸려서 1시에 도착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택시, 그 다음에 자가용, 그 다음에 뭐 항공기는 상관없죠. 자, 집에서 김포공항 갈 때 자가용을 이용해야 됩니다. 맞죠? 자, 김포공항에서는 아무 항공사나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간은 똑같으니까. 자, 제주항공에서 할머니 댁에 갈 때는 반드시 택시를 타야 됩니다. 자, 짐이 9kg 미만일 때는 김포공항에서부터 할머니 댁까지 최소 비용이 68,800원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김포공항에서부터 할머니 댁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죠. 이게 집에서 출발지를 빼고 여기서부터 말하는 거죠. 얼마가 될까요? 최소 비용은 9kg 미만이니까 A항공사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62,000원에다가 7,800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9,800원이네요. 69,800원이니까 4번이 틀렸죠. 자, B항공을 이용할 경우 김포항에서 할머니까지는 요거겠죠? 그래서 7,800원을 더하면 되겠죠? 그럼 105,800원이 맞는 거죠. 정답이 4번이 틀렸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봅시다. 넘어가서 16번 봤죠? 자, 17번을 봤더니 이것도 좀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보게 되면은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잘 풀어봐야 되는데, 이 봤더니 관리비죠. 아파트 관리비는 제일 핵심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요겁니다.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 특이하게도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은 내가 사용한 만큼이 나와요. 내가 많이 쓰면 많이 나오고,
적게 쓰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반 관리비는 세대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라는 게 뭐 아파트가 동마다 조금 넓이가 다르죠. 아파트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면적 대비해서 나오는 게 일반 관리비예요. 그러니까 계산식이 좀 복잡합니다. 계산식이 좀 복잡해요. 나머지들 이런 것들은 면적 대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경비비는 내가 얼마를 그러니까 일정액이 나오기 때문에 큰 상관없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봤더니 자, 이 사람의 관리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2014년도부터 쭉 관리비, 전기, 수도, 온수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별 관리비 상세 부과 내역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라는 건 세대 유형에 따라서 나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밑에 봤더니 요 일반 관리비를 구하는 공식이 따로 나와 있죠. 항상 일반 관리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하냐로 봤더니 자, 일단 이 아파트 일반 관리비 총액이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서 전체 나오는 총액이 있으면 그거를 세대 유형의 총 면적, 세대 유형의 총 면적은 여기 있죠. 얘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 일반 관리비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세대의 관리비는 여기 그 세대의 면적에다가 세대별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요걸 계산할 때 보면 Q 세대 유형이 뭐냐라고 일단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반 관리비 총액이 이렇게 있으니까 일단 전체가 요거잖아요. 전체가 요거.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쭉 내려봅시다. 지금 전체 면적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 세대가 사용하는 관리비가 24, 065, 198이 나왔는데 전체 면적이 97, 359입니다. 그럼 이걸 나눌 때 그냥 다 나누면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걸 다 10만으로 놓고 계산하면 약 240이 되잖아요. 240원 이렇게 계산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세대별 면적을 곱하는데 면적 차이들이 좀씩 커요. 비율을 따질 때 10% 이상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240원 정도. 자, 그러면 Q세대의 유형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가나다라 이렇게 있잖아요. 마가 있어요. 그러면 Q세대의 관리비가 얼마가 나왔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위로 가서 일로 가보면 자, Q세대에 여기 몇 월 달이냐면 9월 달이죠. 9월 달. 9월 달에 일반 관리비가 36,187원이 나왔어요. 여기다 한번 다시 가봅시다. 자, 36,187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36,187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별 관리비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일반 관리비가 여기서 240원이었는데 뭐를 곱했더니 36,187원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얘가 나 유형이면 얼마일까요? 약 100 곱하면 24,000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아닐 거예요. 자, 다도 100 정도 곱하는 거잖아요. 다도 100? 100 곱하면 아니겠죠? 그죠? 라를 곱해볼까요? 120이니까 120이면 24,000원에다가 4,800원이거든요. 얘도 28,000원밖에 안 되죠? 아무리 해도. 그죠? 그러니까 라도 아니에요. 그럼 마를 곱해볼까요? 마는 240원에다가 그냥 150 곱해볼게요. 150 곱하면 24만 200 곱하면 24,000원에다가 24,000원의 반절이잖아요. 12,000원 정도 되겠죠? 36,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36,000원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세대 정도 되겠죠.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다 10% 차이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세대가 된다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했던 문제예요. 이런 걸 좀 한 번 정도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8번 한번 볼까요? 자, 18번은 제가 문제를 보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틀린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2015년도 8월 Q세대 관리비 전체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렇게 관리비가 있어요.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냐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8월 달에 이렇게 있고 이게 전체죠. 그럼 전기료가 여기 있잖아요. 40%니까 10분의 4 놓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4 곱하면 96이 되니까 이쪽이 더 크죠. 40% 이하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자, 2014년 12월부터 전기 사용량은 2015년 3월까지 매월 감소하고 있다. 전기량은 안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 가보면은 전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은 2014년 12월이니까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2015년 3월까지죠. 이때까지 전기를 보면 자, 감소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풀어보는 게 낫겠죠. 자,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Q세대의 관리비는 매월 감소한다. 이게 관리비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2월부터 여기서부터죠. 8월까지 이때까지 관리비가 감소하고 있나요? 감소하고 있죠? 맞네요. 자, 이 Q세대의 2014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월 평균 온수량보다 온수 사용량이 많은 달이 5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2014년 10월부터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2015년 9월까지니까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전체가 208이니까 9를 빼보면 되겠네요. 전체 합 평균을 계산해보면 여기서 9를 빼면 되겠죠. 199가 되겠죠. 이제 모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2, 4, 6, 8, 10, 1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199를 12로 나누니까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이제 대략적인 수치를 알아야 되니까 10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7, 9가 나오니까 약 한 8 넣으면은 안 되고 7 넣으면은 안 되고 6 넣어야 되겠죠. 6, 그죠? 6 넣으면 되겠죠. 16.xx 정도 돼요. 그래서 온수량이 많다는 건 16.xx보다 많은 달을 구해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선택해보면 16보다 많은 달 여기죠. 2, 3, 4, 5, 6, 뭐 6개나 되네요.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문제고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좀 해석을 좀 잘해보고 관리비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있으면 좋았던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자, 이렇게 보면 이거 예산과 그 다음에 기간이 둘 다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있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간이 긴 거를 먼저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약이 있으면 기간 제약이 있으면 안 되죠. 기간 제약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기간에 맞추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걸 써볼 때 자, W팀이 가장 먼저 있겠죠.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자, 5년 차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W가 5년이니까 5년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H가 다음에 있죠. 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R팀이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C팀이 있고 T팀이 있다.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자, 일단 5년 동안 무조건 해야 되니까 얘를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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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이 무조건 있다고 가정을 해야 되죠. 그죠? 무조건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매년 1억이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배치하면 3억이 되니까 맞겠죠? 3억을 다 쓴 거죠, 이렇게. 적어보면. 그렇겠죠? 그럼 이제 연속으로 하게 되니까 여기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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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중단 없이 진행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3억을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R팀이 나오는데 R팀은 이제 3억을 쓰니까 이쪽에 예산이 6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3억을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3억, 3억, 3억. 이제 6억을 썼고 여기도 6억을 썼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C팀이 매년 2년 동안 2억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2억, 2억 이렇게 하면 8억이 되겠죠? 다 썼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요 T는 1년이 필요하고 이때 총 얼마가 필요한가요? 예산이 4억이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4억이 다 쓰이게 됩니다. 얼마 남았어요? 6억 남았죠? 그렇죠? 그럼 전체 쓴 건 얼마야? 여기 계산하면 10에다가 16에다 3이니까 약한 여기 그렇죠? 여기 4억 썼고 여기가 8억, 8억, 6억, 3억 맞죠? 그러면 전체 쓴 게 여기 6억이네, 6억. 그죠? 왜냐면 여기 2억이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 6억이 되겠죠? 2억이 있으니까. 자, 6억이니까 1, 2, 1, 6, 3 넣으니까 총 31억을 썼겠죠? 그렇겠죠? 전체 사용한 게 31억입니다. 자, 4년 차에 끝나는 사업은 3개냐? 자, 4년 차에 끝나는 건 뭐예요? 하나, 둘, 3개 맞죠? 이때 끝나니까. 자, 1년 차에는 W하고 H팀이 실행된다. 맞죠? 가장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시기는 2년 동안이다. 이때죠? 3년하고 4년 차. 33억 원 예산이 필요하나요? 아니죠. 31억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4년간 4억이 필요하다. H팀은 4년간 4억이 필요하다. 맞죠? 정답이 3번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쭉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문제였고 자, 넘어가서 이 문제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가중으로 해서 중간치로 해서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